자, 일단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영어라는 건 벼락치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왕년에 영어를 또 잘했다고 했어서 지금도 잘하리라는 보장이 또 없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 주어야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2021년 시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2021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어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 어휘라는 건 여러분 저도 아직도 외웁니다. 이 어휘라는 거는 워낙에 휘발도 빠르고요.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어휘가 완성이 됐다. 나는 어휘를 정복했다라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휘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색 부분이 여러분이 수업을 쫓아오시면서 듣게 되실 문법 이론의 부분이고요.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어휘입니다. 이게 수업을 어휘를 듣고 문법은 요만큼만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수업을 들으시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맨 초반부에 여러분이 생기 초반으로 시작하시든 아니면 기본반으로 시작을 하시든 맨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 내가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잡으면 그 100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오고 수업 내용을 암기하는 20%가 될 것이고 나머지 80%가 아마 단어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과 독해 수업을 듣는다고 쳐요. 그래도 그 문법과 독해 문제 그리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를 내가 이해를 해야 수업도 이해하고 확실히 이거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아마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단어를 찾다가 끝난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만큼 초반부에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다운 영어 공부보다는 단어를 암기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초반부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50개의 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근데 5시간, 6시간 걸려서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덮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짓을 해야 될 건데 내가 매일 이거를 경험해야 되고 매일 느껴야 되는 건가? 진짜 좌절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계신 겁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영어를 오랜만에 공부하시든 아니면은 처음 공부하시든지 상관이 없이 영어라는 제2 외국어를 공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뇌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인지하고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시간, 6시간 걸려서도 휘발돼 버리는 이 경험을 겪으셔야 됩니다. 꾹 참고 매일 성실하게 단어를 암기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 즉 심화나 하프 모의고사 반을 듣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내가 책을 덮었을 때 완전히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이제는 반 이상은 남네. 그리고 몇 개 단어는 내가 자신 있게 스펠링을 정확히 쓸 수도 있네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외운 단어들이 지문에 자꾸 보이고 영어 문법의 문장으로서 자꾸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읽어서 해석이 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스스로 재밌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단계가 바로 심화와 하프 모의고사 단계고 이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포션을 이렇게 뒀죠. 이때는 문법 수업, 독해 수업 듣기에도 급급했을 거지만 심화 단계에 가서는 정말 이제 영어 공부다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면서도 같은 양을 외우실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때는 문법 이론과 그리고 독해를 내가 정말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단계에 와서 조금 약간 의아스러울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표가 갑자기 반복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출문풀이라든지 실전 동영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다가와서 뒤에 즉 시험에 직전에 갈수록 문법 새로운 이론을 외우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휘발되지 않게끔
복습하는 비중으로서 20%를 준 거고 나머지 80%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50개씩 외우고 100개씩 외우다가 이제는 150개, 200개씩을 매일 외우시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 단계가 됐을 때 매일 열심히 암기했다는 전제로 150개, 200개, 250개 외우는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아마 안 걸리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의 1년이라는 커리를 거쳐서 결국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셔서 필합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개념을 얼마나 외우는 게 중요하고 단순 암기사항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올해 지방직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고요. 제가 일단 아마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답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설명과 구조 분석은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론 설명을 들으셨었어야 아 맞아 저거 저렇게 푸는 거지 라는 기억이 나실 건데 지금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무원 영어를 접하기도 전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설명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먼저 옳은 것을 고르시는 이 문제에서의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발췌했어요. 보시면 of the billions of stars in the galaxy.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는 그냥 수식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much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불가산적 대성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much money, much air, much love. 근데 분명히 불가산적 대상은 셀 수가 없는 애들을 말할 텐데 보통 그렇게 셀 수 없는 애들은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동사가 are가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결국에 별이 될 수 있는 생명체로서 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데 앞에 stars라고 분명히 복수로 얘기해놓고 갑자기 불가산적 대상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stars라는 복수와 동사인 복수까지 같이 매칭되기 위해서 much가 아닌 many로 바꿔주시면 정확하게 답을 고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미권 친구들의 특징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부분은 외부의 원인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했다라는 의미는 수동적 의미라고 영어에서는 통일해서 얘기합니다. 수동적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 우리가 보통 과거분사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파티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excited란 표현 자체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바꿀게? excited의 반대 의미인 exciting을 쓰시면 되겠죠. 그 크리스마스 파티가 정말 exciting해서 나는 완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3번의 내용이 맞는 이유는 right now, must leave 이 5단어만 보셔도 사실 거의 대부분 해석 다 잘 하십니다. 나 지금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까지도 무난하죠. 비동사 플러스 ing는 여러분이 아마 진행 시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진행 시제가요. 오늘 오후에 정오에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직 되지 않은 미래 시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때는 얘가 미래 시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일을 시작하는 중이에요가 아니고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미래 시제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 결국 옳은 건 3번이 되겠죠. 4번을 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걸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봤었을 표현입니다. used to 동사 원형은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love로 바꾸셔야겠죠. 그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곤 했었어. 좋아하곤 했었어. 뭐 했을 때? 어렸을 때. 자, 결국 love라는 원형을 써야 된다. 역시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문법 이론과 그리고
아주 이론적인 문법의 이외에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문맥이 통하는지를 묻고 있는 게 요즘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고는 있는 건 어느 때나 다 계속 물어왔었던 거고요. 결국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기본 이론 개념과 그리고 단순 암기를 계속 수업을 쫓아오시면서 타이트하게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지금 제가 풀이한 것처럼 여러분도 현장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나와서 결국 합격을 합니까? 라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직선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단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 열심히라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같은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매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자 학원을 등록하고 인강을 끊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시작은 하지만 그 열심히 하려는 결심과 초심이 시험 직전까지 유지되는 친구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이 바늘구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짧은 수험 기간이에요. 빨리 붙고 싶어요. 그럼 이 짧게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지만 진짜 내가 짧게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은 학원에 등록하시든 아니면 인강으로 지방에서 공부를 하시든 쳇바퀴 같은 루틴이 생기실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습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숙제하고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열의에 넘치지만 몇 개월, 2, 3개월만 지나가도 금세 지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현타가 오죠. 말 그대로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내 친구는 4개월, 6개월 만에 붙었다는데 나는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해요. 쳇바퀴에 여러분이 지치기보다는 정말 그 쳇바퀴를 이용하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쉬세요. 대신 당연히 공부 시간이 쉬는 시간보다는 길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급을 조절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석 시간과 순공 시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건 12시간인데 순수 공부한 양과 질을 따지면 2시간도 안 된다? 그럼 그 친구는 2시간밖에 공부 안 한 겁니다.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매일 공부해 주셔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책만 펴놓고 휴대폰 켜고 유튜브 켜고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잠깐 쉬고 집중해서 공부해주고 퀄리티 있게 쉬고 하는 이 완급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당연히 앞으로 공부하는 부분까지 탄력이 붙게 됩니다. 집중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착각해요. 선생님 그냥 저는 평소에 그냥 공부하고요. 시험장 가면 알아서 긴장되니까 집중되던데요. 그거는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보다 5점, 10점 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 들으실 때 집중하고 숙제하실 때 집중하셔야 이 집중이 습관이 들어서 종이만 보면 내가 빠져들고 몰입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요. 여러분이 치르게 될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몰입했다 나오시는 분이 필합자입니다. 두 번째, 복습은 해당 과목 수업날에 바로 한다. 제일 중요하죠. 가장 머리에 신선할 때예요. 내가 만약에 월목에 영어를 들었다. 그럼 월목은 죽었다 깨나도 수업 들은 날이기 때문에 영어를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화, 금은 한국사를 들었다. 무조건 한국사 해야죠. 단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영어는 매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 단어 암기하는 건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영어 수업을 들은 날은 영어 이론을 복습하겠지만 그 다음 날은 복습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정독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업 들은 것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라는 건 쌓인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인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전날 공부한 걸 복습하고 전날 공부한 걸 복습하고 그날 공부를 해내는 것이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영어 집중반이나 생기초반을 등록을 하시든지 기본반으로 시작을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수준을 맞춰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초반에 영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 외울 때 기초반 때는 5시간, 6시간 걸려서 3, 40개도 못 외웁니다. 내 지능의 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생뚱맞게 어느 날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해라라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주어진다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초반에 5시간, 6시간 들여서 고생하고 다 휘발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심기일전해서 외워주고 이거를 반복해서 결국 나중에 문법에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진짜 외우니까 문제 풀리네. 진짜 이 단어 내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부드럽게 되네. 라는 경험을 매일매일 해 나가고 계신 분은 당연히 수험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감이라는 엄청난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쓸데없는 짓도 하지 않고요. 당연히 좋은 결과로 필합 그리고 다관왕까지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초반에 영어를 많이 투자하고 영어의 시간을 많이 들이신 분은 나중에 후반부에 문제풀이반에 가서는 영어는 계속 양치기만 가능해요. 문제만 풀어도 점수 절대 안 떨어지죠. 기본기가 탄탄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과목도 잡을 수 있는 다른 과목의 점수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영어를 잡지 못하시면 나중에까지 영어도 못 잡고 다른 과목도 못 잡으니까 당연히 필합은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문법 이론과 단어는 암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정말 많은 장수생들, 정말 많은 재시생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냐면 분명히 내가 수업을 들을 땐 다 이해가 된다. 선생님이 풀이해 주시니까 다 이해된다. 근데 왜 나 혼자 문제를 못 푸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한테 잘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강의 준비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말로 진행하는 수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안 들이신 거예요. 문법 이론과 단어 암기는 내가 스스로 궁뎅이를 붙이고 나와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고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잡아준 것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새기려고 스스로 몇 번씩 써보고 중얼중얼 또 해보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내가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든 새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은 이 문법 이론을 냈구나 라고 눈치를 채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재시생분들이 혹은 지금 이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 온라인 설명회를 보신다면 내가 문제를 잘 풀는지 안 푸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분명히 나 수업 듣고 있는데 왜 내가 문법 문제 자꾸 틀리지? 그럼 스스로 자문이 될 겁니다. 문법 이론 내가 제대로 안 외웠구나. 송이쌤이 강의하시는 것만큼 내가 줄줄줄 암기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웬만큼 이 이론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풀어라고 했더라 라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암기하시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더 암기를 잘하게 되고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여러 번 외우신 분이 당연히 다른 그렇지 않은 분보다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와 문법 이론은 외우면 외울수록 더 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USB의 뇌 용량이 커지듯이 여러분의 뇌 용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우리가 현장이든 그리고 인강이든 만나서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